네, 오늘 저희가 방문한 강원도 철원군은 남과 북이 맞닿은 접경 지역입니다. 철원은 분단 이후에 남과 북의 접경 지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삼국시대에도 접경 지역으로 백제, 고구려, 신라가 각국의 전성기 때 이 철원 땅을 번갈아 가면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또 후삼국 시대에는 여기 철원에 태봉국, 후 고구려가 세워지면서 통일신라와 접경 지역이 되었습니다. 여기 민통선 안쪽으로 가면은 전망대가 있는데 거기에 태봉국 유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왕건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자랐는데요. 요즘도 궁예는 밈거리로 많이 소비가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 궁예가 세운 나라가 이 태봉국이었습니다. 여기 철원을 905년에 수도로 이전했었습니다. 그리고 왕건이 이곳 철원에서 장군으로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이 철원은 오늘날과는 다르게 역사 속에서 분단 이전까지 꽤나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1910년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일본은 식민지 건설과 대륙 진출을 위해서 필요한 물자들을 나를 길을 개척하는데요. 그것이 1914년에 건설된 경원선입니다. 경원선은 서울과 강원도 원산을 잇는 철도였었는데요. 일제는 중간 기척지인 여기 철원을 1923년부터 개척해서 소장농 1500호를 집단 이주시켰습니다. 철원 오대살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거기에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평화 기행을 하면은 분단된 남측 땅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월정리역에 방문을 하곤 하는데요. 철원역하고 월정리역은 민통선 안쪽으로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들어갈 수 없고요. 오늘 그 중에서 가장 북쪽인 백마고지역에 와 있습니다. 이 선을 따라서 북쪽으로 가면 다음 역이 철원역이고 그 다음 역이 월정리역입니다. 철원역은 경원선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금강산으로 있는 금강산 선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환승이 가능했었고요. 서울과의 교류가 활발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철원역의 당시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 하면은 역장을 포함해서 약 80여 명이 여기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철원 지역이 성장하는데 그 중심에는 이 철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여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기 백마고 지역의 뒤쪽으로 가면은 철마는 달리고 싶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민간인 통제 구역의 마지막 기차가 다니는 곳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원역과 월정리역은 남한의 땅에 있기는 하지만 민간인 통제 구역 안에 있습니다. 얼른 통일이 돼서 월정리역 그 다음 역 해서 다시 원산까지 기차로 우리가 왕복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두 번째 장소로 지금 노동당사의 뒤쪽에 와 있습니다. 보통은 노동당사의 앞쪽을 많이 촬영을 하고 거기를 소개하고 하는데요. 이 뒤쪽으로 온 이유가 있습니다. 뒤쪽에 이렇게 보면은 총탄 자국이 아주 선명하게 남아 있고요. 여기에는 또 포격을 맞은 흔적도 뒤편에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가 왜 이 지역에다가 노동당사를 떡하니 지어놨냐 라고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철원은 1935년만 하더라도 인구 10만 명 정도의 강원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강원도청이 철원에 있었고요. 또 식산은행 철원지점을 비롯해서 금융기관만 4개 정도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풍요로움을 알 수 있는 얼음창고가 여기에 있었고요. 제사공장 같은 것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농산물이 엄청나게 많이 생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농산물 검사소도 여기 철원에 있었습니다. 1945년에 38선이 그어지고 철원 지역은 남한 공산화를 위한 전초 기지가 되었습니다. 노동당사가 여기에 세워진 것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 건물은 1946년에 지어졌는데요.
원래는 이 건물의 여기 왼편으로 철원 경찰서가 있었습니다. 북한이 이 철원 땅에 집착을 했던 이유는 경원선을 통해서 유화철을 흥남 재련소로 수송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고요. 또 여기가 곡창지대이면서도 많은 고지들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다가 노동 당사를 짓고 전쟁 준비를 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노동 당사는 전쟁의 참상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건물 입구에는 그 34개의 계단이 있는데 거기에 미군 탱크가 짓밟고 올라간 캐터필러 자국이 아주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또 이 지금 보다시피 건물 외벽에 총탄 자국이 유난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그런 도시가 있었다고 상상하기 어려운 것처럼 전쟁은 참혹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정전이 아니라 종전을 향해 가야 할 이유를 찾게 됩니다. 네, 저희가 세 번째로 도착한 장소는 철원제일교회입니다. 1905년 철원제일교회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아더 세디 웰번 부부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한반도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교단별로 지역을 나누어서 선교를 하게 되면서 철원제일교회는 감리교 소속이 되었습니다. 이후 웰번 부부는 경북 안동 지역으로 가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 그 열매가 경북 안동교회입니다. 1919년 강원도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만세운동이 시작되는데요. 그 시작점이 여기 그 당시 이름으로 철원읍교회입니다. 박연서 목사를 중심으로 3.1운동에 적극 참여하였고 철원애국단을 조직했습니다. 1930년대에 교통 발달과 또 이주한 농민들이 찾아들면서 부흥기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여기 이 폭격을 맞은 이 예배당은 1936년에 유명 설계사 보리스가 설계한 예배당입니다. 보리스는 1880년생으로 미국에서 태어나서 1905년에 일본에 넘어와서 일본과 또 한국에서 이 건축 선교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2대 본관을 지은 설계사 건축가입니다. 그리고 교회 전시관 안에 가보면은 오사카라고 써있는 그 벽돌이 있는데요. 보리스가 오사카에서 활동을 한 건축가이고 또 일본 기독교단 소속의 오사카 교회를 지은 건축가이기 때문에 이 벽돌이 오사카라고 찍혀 있는 벽돌이 여기에도 와 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 교회는 인민군 막사로 또 병동으로 쓰였는데요. 그러다 미국 전투기에 폭격을 맞아서 이 예배당을 비롯한 이 철원읍에 있었던 많은 건물들이 다 파괴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폐허로 남아있던 이 교회가 2002년에 5월 등록문화재가 되었고요. 2013년에는 이 파손된 예배당 바로 옆에다가 복원 기념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복원을 하면서 이 다시 태어난 철원제일감리교회는 몇 가지 정신을 계승해서 이어가려고 했는데요. 그중 두 번째가 평화와 화해의 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가 그 평화와 화해를 계속해서 계승해서 꿈꾸어 갈 그런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네, 저희는 네 번째 장소로 이곳 소위산 정상에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 소위산은 등산이라는 게 민망할 정도로 362.4m 정도에 불과한 낮은 산입니다. 그러나 고려시대 때부터 외적의 출현을 알리던 제1봉수대가 위치했던 아주 중요한 산이었습니다. 따라서 소위산은 분단 이후에도 이곳에 미군 레이더 기지, 미군 통신부대가 주둔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미군이 나간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육군 6사단이 주둔할 정도로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었는데요. 이곳이 지금 날씨가 흐려서 보이지 않지만 육안으로도 북한이 관찰이 가능한 그런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그러나 민간에서 끊임없이 요구를 해서 여기가 개방된 것은 올해로 10년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을 올라오는 길에는 그 노동당사에서부터 걸어오게 되면은 지뢰꽃길, 그리고 생태숲길, 그리고 봉수대 오름길이 있는데요. 그것이 조성되어 있고
봉수대 오름길로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곳의 철원 그리고 평강지대를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전방 지역으로 지금 민통선 안에 있어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은 그 태풍 국도 성지와 또 평강고원이 보이고요. 이곳에 백마고지 또 아이스크림 고지가 내려다 보입니다. 이 논들은 민간인 통제선 안쪽에 있어서 아침에만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다시 오후에 나와야 하기 때문에 환경 보존이 비교적 잘 되어 있고요. 철이 되면은 두루미떼가 여기에 와서 쉬었다가 에너지를 비축하고선 날아가곤 합니다. 여기 듬성듬성 숲 같은 게 보이는데요. 저 숲들은 쥐레가 아직 제거되지 않은 쥐레 지역입니다. 저쪽에 보이는 백마고지는 1952년 6.25 전쟁 기간 중 휴전 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져들었을 때 국군 9사단과 또 중공군 제38군 3개 사단이 10일 정도 전투를 벌이면서 쟁탈전을 벌였던 곳입니다. 저 작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총 27만 5천 발의 포탄이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24차례 고지의 점령군이 바뀌었습니다. 피아를 가리지 않고 2만여 명의 소중한 목숨을 저기에서 잃게 되었습니다. 영화 고지전을 보면은 더 실감나게 이 역사적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보이는 아이스크림 고지는 마찬가지로 6.25 전란 때 쟁탈전과 폭격이 극심했고 산이 마치 아이스크림이 녹듯이 흘러내렸다 해서 아이스크림 고지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철원 평화기행의 마지막 목적지는 국경선 평화학교입니다. 국경선 평화학교는 10여 년 전부터 남북한 평화통일의 날을 준비하고 일하자 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되었습니다. 나라를 잃었을 때 독립운동가들이 육성학교를 세워서 독립운동가들을 양성했던 것처럼 이 분단시대에는 평화운동가를 양성하는 평화운동 육성학교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특한 것은 이 코로나19로 민간인 통제 구역을 들어갈 수 없게 되기 전까지는 강원도청에서 민통선 안에 세워놓은 DMZ 평화광장을 이용해서 그 안에 국경선 평화학교를 세우고 거기 안에서 캠프를 운영하고 또 평화운동가 육성과정, DMZ 평화순례자 과정 해왔었습니다. 그렇게 평화운동가 과정을 30여 명이 수료를 했었고요. 시민교육, 청소년교육은 3만여 명이 그동안 수료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하리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곳 월하리 국경선 평화학교가 건축을 시작한 곳입니다. 월하리는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이 살았던 고려 마을입니다. 국경선 평화학교는 이 분단된 남북을 원 코리아 커뮤니티로 회복하고자 하는 희망을 담아서 이곳의 이름을 코리아 피스 커뮤니티, 코리아 피스컴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5개의 동이 있는데요. 1동 희망의 집은 청소년 배움터와 숙소, 또 옥상 카페 등이 들어설 계획이고요. 2동 지혜와 비전의 집은 지혜와 예술의 영성, 지혜의 영을 경험하는 공간으로 평화순례자들의 집, 도서실, 교수 연구실, 음악 감상실, 스텝하우스 등이 들어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평화 기도의 집은 평화 순례자들의 기도, 명상이 이루어지는 공간인데요. 국경선 평화학교 영성의 상징적인 공간이기도 합니다. 또 5동 철원의 집에서는 지역 농산물을 유통하고 또 판매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 국경선 평화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기가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돈을 기부해서 건물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다다작돈 운동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작은 돈으로 참여하는 평화운동을 해서 벽돌 기금이 한 장에 10,000원인데요. 벽돌 기금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내면서 참여하도록 해서 이곳을 마치 이전에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남았던 것처럼 여기에도 평화운동가들의 이름을 남기고 이 사람들이 평화의 시대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을 남기고자 하니 또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경선 평화학교를 끝으로 철원 평화기행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철원을 걸으면서 분단된 우리 시대를 바라보고 또 가슴 아파하면서 평화의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